자, 일단 봐봐. 화법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화법.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요 화법 문제들이죠. 이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지문을 읽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화법에서 자꾸 틀리잖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화법은 어떻게 푼다? 비문학처럼 푼다, 그냥. 가볍게 비문학처럼 푼다. 이 마인드로 일단 풀면 돼요. 비문학처럼 푼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문학처럼 푼다는 게 어떤 의미야? 그냥 무조건 지문에서 찾는다야. 지문에서 찾는다. 지문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처음 이 부분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평소에 보던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들인데 이 희한하게 수능 시험지만 보면은 뭔가 있어 보여, 이게. 개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뭔가 있을 거야. 여기엔 함정이 있을 거야. 망하는 거야, 그 시험. 오히려 수능 문제들은 다른 모의고사 문제들보다 답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 객관적으로. 요 생각 하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때요? 쉬운 편이죠. 알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너무 긴장을 해. very nervous한 상태란 말이야. 요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너무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 돼. 여러분들 화법 영역에서 문제 틀리고 나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보면 아유 내가 왜 이런 등신짓을 했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데 틀리는 경우가 요 화법에서 많이 나와.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이야. 너무 긴장을 하거든. 요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확신을 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화법이 그 시험지에서 가장 쉬울 거야. 알겠죠? 화법 영역의 문제가 그 시험지에서 가장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첫 부분이 이제 내가 보는데 이 시험지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야. 일단 지문에서 그냥 찾기만 하면 돼. 그냥 비문학 쉬운 지문 푼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풀고 넘어가겠어. 요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화법에서 여러분들이 스피드 있게 가져야 돼요. 물론 너무 긴장되니까 이제 막 자세히 보느라고 좀 거기서 시간을 많이 끌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시험 말아먹는 지름길이야. 알겠죠? 오히려 긴장이 되면 될수록 딱 이 마인드를 가지고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비문학 지문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화법 영역이나 그 다음 EBS 지문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문학 영역,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이 쫙쫙 정해져 있는 장문 영역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비문학 광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시간을 몰빵해 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 화작문까지 몇 분, 비문학까지 몇 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험 그르치게 됩니다. 딱 가다가 몇 분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못 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부터. 그게 아니야.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몇 분, 어디까지 몇 분 이런 건 없어. 알겠죠? 본인이 강한 부분에서는 좀 스피디하게 가는 거고 본인이 약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화법은 공통적으로 좀 더 빨리 풀어줘야 돼. 긴장이 될수록 좀 더 빠르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긴장감이 덜어질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 마인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이번에 장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문. 장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 장문을 볼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긴장이 살짝 풀어지면서 조금 이제 괜찮죠? 글 읽는 감각이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글 읽는 감각이 좀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좀 어떻게 가야 돼? 스피디하게 가줘야 돼. 여러분들은 뒤에서 시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장문도 스피디하게 좀 가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장문 부분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뭐야?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지? 비문학처럼 막 풀어요, 장문을? 자, 일단 첫 번째, 장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잘 봐야 됩니다. 본인이 평소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연습을 해놨다면은 문제를 보는 순간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왜? 장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계획하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일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글쓰기 전략 문제가 나왔다. 글쓰기 전략. 보는 순간 서술 방식이다. 그렇지. 서술 방식이다. 바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활용 문제가 나왔다. 조건 활용 문제.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첫 번째 표현 조건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조건을 적용해서 답을 내겠다. 원래 정해진 매뉴얼대로 그냥 가주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또 개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요즘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뭐 어떻게 가야 돼? 첫 번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연관성을 잘 봐야겠구나. 연관성. 여기서 답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하고 뭐하고 매칭이 돼야 돼? 해결 방안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바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써야겠다 하고 쭉 봐주는 거야, 선택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료 문제가 나왔다. 자료 문제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선택지하고 각각의 선택지하고 자료를 매칭 1대1로 매칭을 잘 해보면 바로 답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료를 쭉 읽고 선택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선택지 하나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약에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게 나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풀면 안 된다.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 문장의 흐름에. 특히 접속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의 관계 같은 거. 앞뒤 문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문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를 제대로 푼 것 같아? 내 선택지 5개가 다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난 제대로 풀었어. 다 맞아 보이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 순간 이거 명심하세요. 뭘 보면 되냐면은 다 맞아 보인다. 첫 번째, 주제 보세요. 주제 다시 볼 거. 그러면 선택지 중에 뭐가 있냐면 주제에서 벗어난 애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냥 개별 선택지들만 봤을 땐 다 맞는데 주제에 비춰보니까 주제에서 어긋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가 다 맞아 보인다. 예상 독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상 독자 잘 보세요. 예상 독자하고 결론의 관계를 잘 보세요. 선택지만 봤을 땐 다 맞아. 근데 분명히 첫 부분에서 예상 독자가 교장 선생님이었어. 근데 결론 부분을 보니까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선택지만 보면 학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가 맞는 말이거든. 근데 예상 독자가 교장 선생님이면 이 결론도 어떻게 가야 돼? 그러므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야. 그래서 작문도 이 정해진 전략에 따라서 그냥 쭉 밀고 가되 약간 스피드 있게, 스피디하게 가줘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알아! 알겠죠? 이렇게 가주는 거야. 그래서 작문까지 10번까지는 좀 시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과학 지문에서 시간 오래 걸릴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시간 확보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법은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느냐? 문법 파트에 대해서도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문법,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마인드. 일단 첫 번째, 뭐가 중요하겠냐? 쫄지 마라. 애들이 10번까지는 잘 가요. 화법 작문까지는 보통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가다가 문법에서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정신적으로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는 순간 느낌이 좀 다를 거야. 작문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 특히 문법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애들은 문법 페이지 쳐다보기만 해도 왠지 여기서 하나 틀릴 것만 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 문법 문제도 객관적으로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없어. 문법은 오히려 수학에 가까운 거야. 답이 탁탁탁 떨어지잖아. 문학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게 있지만 문법은 헷갈릴 게 없어. 알겠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면 틀리면 되는 거야. 일단 시험장에선 그런 거야, 일단은. 시험장에서. 그거 안 틀리겠다고 아득바득 기를 쓰고 못 맞추는 거거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악영향이. 뒤로 계속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야. 시간 안에도 못 풀게 되고 뒤에 쉬운 파트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일단은 쫄지 마. 여기 문법 문제 5개 또는 6개 내가 아는 거 다 맞추겠다 그냥. 요 마인드로 가는 거야. 쫄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동안 공부했던 문법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문법 지식 총동원.
머릿속에 있는 거 이제 끄집어낼 때가 됐어요. 화법이나 작문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거는 하나도 없다. 그냥 지문 안에 답 들어있는 거다 그냥. 내가 머리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답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법 작문을 망해요. 그게 아니야. 근데 문법은 이제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낼 시간인 거야. 알겠죠? 의문이 뭐였지? 아, 된소리 되기, 된소리가 뭐였지? 거센소리 되기, 거센소리가 뭐였지? 이거를 이제 꺼내야 되는 시간이야.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문법에서. 배웠던 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거 꺼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꺼냈는데 안 풀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 최대한 꺼내봤어. 어간, 서술어의 앞부분에 있는 거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었어. 꺼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렇지. 보기박스를 10분 활용해야 되는 거야. 보기박스 활용. 보기박스가 길면 길수록 이거 하기가 좋아. 문법 지식으로 총동원 했는데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보기박스에 있는 뭘 잘 봐야 돼? 예시 잘 봐야 돼. 보기박스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라도 해야 하는 얘기냐면 끼워 맞추기라고 해야 돼. 끼워 맞추기가 야매냐? 야매가 아닙니다. 그 사례와 똑같은 사례를 고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먹이, 선택지에 길이, 먹이? 뭐 합성어 파생어 문제라고 치자. 먹다에다가 뭐 이가 붙었나? 길다에다가 뭐 이가 붙었나? 아니, 생긴 모양만 봐도 뭔가 얘가 비슷한데? 이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라도 해야 돼. 끼워 맞추기라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단어 형성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은 그런 식으로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거 끼워 맞추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야매가 아니라 실전 적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이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일단 첫 번째, 쫄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배웠던 문법 지식 총동원한다. 세 번째, 지식으로 안 풀린다. 이제 짜 맞춘다. 끼워 맞추기로 간다. 이렇게 하면 엔간한 문제들은 풀리게 되어 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식으로 다 풀리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지. 문법은 다 맞았지 지금. 그럼 어떻게 풀었어? 안 풀리는 거. 짜 맞추기 한 거잖아 이거. 알겠죠? 보기박스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보기박스에 항목들 있지? 몇 조 몇 항, 몇 항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에 맞는 선택지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찾아. 끼워 맞추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맞추면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알겠죠? 왜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끼워 맞추니까 맞췄어요. 잘했어요. 평소 같으면은 잘했다고 못해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겐 그게 공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시험장에선 잘한 거야. 짜 맞추기 가는 거야. 알겠죠? 문법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